안녕. 자, 8차시입니다. 아이고. 8차시면은 2주의 마지막. 오우, 많이 했네. 3월에 계약했으면 아직 3월 둘째 주인 거예요. 그렇게 보면 또 짧은데. 자, 1단원이 다 끝나고 2단원으로 왔습니다. 자, 1단원은 계산이 많았다면은 2단원은 이제 좀 외워야 되는 개념이 좀 더 많고, 계산이 있긴 있어요. 계산이 딱 한 유형밖에 없어. 그거를 조금 변형했다 밖에 없으니까 기본 공식만 알고 있으면은 거기다가 다 집어넣으면 되는 그런 류의 계산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더 많이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1단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센스 있는 사람이 좀 더 치고 나갔다면, 여기는 좀 더 열심히 한 사람이 잘할 수 있습니다. 오. 자, 첫 번째, 원자의 구조. 단어는 원자의 구조. 원자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이미 배웠을 거예요.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이 원자핵이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뭐야? 원자는 양성자, 중성자, 전자 이 세 가지의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이 어떻게 밝혀졌는가? 요겁니다. 자, 여기 난 맨 처음에 원자의 구성 입자 전자의 발견 나오는데, 그렇다고 전자가 맨 처음 발견된 건 아니고 그냥 전자를 맨 처음 놓은 거예요. 그냥 연도를 보면은 뭐 쪽 순서가 좀 섞여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전자를 하기 전에 먼저 원자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가, 사람들이. 자, 가장 먼저 우리가 배워야 될 과학자는 돌턴이라는 과학자입니다. 돌턴 하면 중학교 때 배웠어요. 돌턴의 원자설 해서, 첫 번째, 원자는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작은 입자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냥 돌턴은 그냥 단단한 입자다. 여기 색칠하면, 오, 색칠 재밌구만. 이렇게 그냥 단단한 입자다, 이렇게 얘기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이제 이게 쪼개지지 않으니까 그냥 이걸 가지고 뭔가 연구를 했는데, 이제 나중에 밝혀진 거야, 이게 쪼개진다는 거를. 자, 그래서 맨 처음 우리가 배울 게 전자입니다. 전자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음극선이라는 빛을 알아야 돼. 음극선이라는 빛. 자, 음극선을 과학자들이 먼저 쓰긴 했는데, 요 잘 봐. 음극선은 1878년, 음극선 실험, 톰슨이 한 전자를 발견한 실험 1897년. 갭이 있어요. 자, 음극선은 과학자들이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썼는데 뭔지 모르고 썼던 거 해서, 방전 간에 높은 전압을 걸었을 때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흐르는 빛을 발견하였다. 그러니까 금속 판에서 높은 전압을 걸어버리니까 여기서 뭔가가 빛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쭉 가는 거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자, 그걸 이렇게 해서 그래서 구멍을 뚫어 보니까 그냥 슉 지나가더란 거지. 그러니까 뭐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간다. 그럼 음극에서 나왔네? 음극에서 나온 빛이라고 부르자. 음극선. 음극에서 나온 빛, 음극선입니다. 자, 이거는 그냥 금속판에 일정 이상 에너지가 가해지면은 광전 효과, 전자가 튀어나오는 그 형태인데, 그 전자가 이제 마이너스 선을 띄고 있으니까 플러스 쪽으로 따라가는 그 상태입니다. 그거를 나타낸 거예요. 톰슨이 이제 그걸 음극선을 활용해 갖고 몇 가지 실험 결과, 요 실험 결과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 내용에서 시험을 낼 것 같으면은 어차피 실험 결과를 가지고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요걸로 물어보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요 밑에 이제 탐구자를 살펴보기 있어요. 자, 그래서 얻은 결과, 음극선이 질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하나를 띄었다. 마이너스 하나를 띄고 있다. 그다음 입자이다. 이렇게 이런 것들을 알아내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결정을 지었는가? 마이너스구로 사용한 금속의 종류와 방전관에 들어있는 기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무슨 실험을 하든 무조건 음극선이 어떻게 실험을 하든 나타난 음극선은 전부 같은 성질을 보이기 때문에 모든 입자의 모든 물질에 공통적으로 이 입자는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실험하든 공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아 얘는 모든 물질에 들어있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자라 불렀고 영어로는 일렉트론 해서 앞에 E를 씁니다. 보통 전자 표시할 때 우리 E- 이렇게 표시합니다. 전자는 일렉트론이 E를 따왔습니다. 자, 그래서 음극선 실험은 어떤 실험을 했는가? 자, 첫 번째 음극선의 진로에 장애물을 설치하면 그림자가 생긴다. 요 그림 보면 돼요, 그냥. 장애물 놓으니까 그림자가 생기네? 음극선이 직진한다. 뭐의 성질이에요? 빛의 성질을 가지고 있죠? 직진한다. 맞죠? 우리도 그냥 사람 딱 서 있으면 뒤에 그림 생기잖아. 직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쭉 나가는 거예요. 그림자도 그렇게 생기는 거죠. 뭔가 막히기 때문에 빛이 도달하지 않는 부분 검게 나오는 거. 자, 음극선의 진로에 바람개비 설치하면 바람개비 회전한다. 빛이라 그랬으면 우리가 손전등을 선풍기에다가 딱 누르면은 선풍기가 돌아가면은 큰일 나죠. 귀신 돌리는 거야, 그거는. 근데 얘는 돌아간다고. 뭐야? 그냥 빛은 파장이죠, 파장. 그게 그냥 선풍기에 해봐야 선풍기를 움직일 만한 힘이 작동하지 않지만 얘들은 뭔가 질량을 가진 입자가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그러니까 단순한 에너지 덩어리가 아니고 그냥 실제 질량이 있는 어떤 물질이 가서 부딪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선풍기가 돌아가겠죠.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이해해요. 그냥 선풍기를 돌릴 힘이 있으려면은 뭔가 움직이는 물체도 있어야 되지만 그 물체가 질량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뭐야? 질량을 가진 입자다. 질량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직진하는 걸로 그림자 생긴 걸 직진한다. 바람개비 회전으로 질량을 가지고 있다. 바람개비 회전. 그림자. 여기 다 연결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얘는 전하가 어떤 전하를 띠는가? 전기장에서 음극선의 진로가 플러스 쪽으로 뛴다. 플러스에 끌려간다는 얘기니까 뭐다? 음극선이 마이너스 안을 띈다. 그래서 음극선이 마이너스에서 이제 플러스로 향하는데 요렇게 가야 정상인데 뭘 했냐면은 이 음극선의 진행 방향에 다른 걸로 해야지. 음극선의 진행 방향 수직으로 전기장이나 자기장을 걸어주면 돼요. 그럼 얘가 어떻게 하냐? 가다가 슝 플러스 쪽으로 휘어버리죠. 그 얘기는 얘가 음전하를 띄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에 끌려가는구나. 그래서 결론. 음극선은 질량을 가지고 마이너스선을 띠는 입자의 흐름이다. 그러니까 질량이 또 있고 마이너스선을 띠는 입자다. 뭐 직진은 그냥 쭉 간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나다를 잘 조합해야 되는 거죠. 해서 요 세 가지 성질을 잘 연결하면 됩니다. 요런 문제가 쉬운 문제로 나와요. 자, 다음 페이지. 톰슨이 그래서 이 결과를 가지고 자기가 이제 대단한 발견했잖아. 돌턴이 자기보다 훨씬 더 앞선 선배 위대한 과학자가 원자는 쪼개지지 않는다 그랬는데 내가 쪼갰는지 모르겠는데 안에 뭔가 들어있는 걸 발견했어. 안에 원래 없어야 되는데 뭔가 있어. 그래서 톰슨은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전자를 포함하고 있는 걸 확인하였고 그래서 내가 새로운 걸 발견했으니까 새로운 모형을 만들어야 되죠. 원래 돌턴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냥 중성이었죠. 전기적으로 중성인 덩어리가 있었다면은 톰슨은 거기다가 그 덩어리에 마이너스를 쭉쭉쭉 마이너스 입자가 고르게 있어야 너무 고르게 그렸는데 막 그리면 돼요. 고르게 있을 필요 없구나. 자, 다시 톰슨은 톰슨은 이제 공이 있었다면은 이제 전자가 그냥 막 박혀 있는 거예요. 근데 전기적으로 중성이었잖아. 원자는 전기적 중성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만 있으면은 전체가 마이너스 돼 버리니까 전체를 전기적으로 중성을 만들기 위해서 그걸 제외한 전자가 박혀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 부분은 플러스다를 띄고 있다. 여기 이 부분이 파란색 전체는 플러스다. 해서 공이라 그러는데 공이라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형체를 띈 구름이라고 생각해요. 구름. 그래야 다음 설명이 조금 쉬워져요. 구름이라 생각해도 되고 공이라 생각해도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끔 이제 교과서 같은 데 예를 들어주면 뭐 하냐면은 수박
있죠? 안에 씨땅 빵빵빵빵빵빵빵 아니면 푸딩 건포도가 있는 푸딩 그러면은 슉슉슉슉슉 두두두두두 뭉개 여기서 뽕뽕뽕뽕뽕뽕 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우 죄송해요. 밥 먹고 얼마 안 돼서 찍어가지고 죄송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톰슨이 이런 발견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그림 그리는 거 있죠. 돌턴 톰슨 그림 그리는 거 있죠. 이 변화를 잘 봐야 돼요. 변화를 돌턴 톰슨 러더퍼드 보어 현대 원자 모형 총 5가지 변화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원자 핵을 발견하였다. 그러니까 양성자 중성자 합쳐진 상태 뭔지 몰라요 아직. 양성자랑 중성자 합쳐진 상태다. 자 원자 핵의 발견 알파 입자 산란 실험. 자 일단은 러더퍼드라는 과학자입니다. 시기는 톰슨보다는 더 뒤죠. 자 톰슨의 발견을 톰슨의 발견을 토대로 러더퍼드가 연구를 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금박에 플러스 하나를 띤 알파 입자를 충돌시키는 실험을 하였다. 그 결과 결과는 결과고 러더퍼드의 가설부터 생각해야 됩니다. 요거는 결과 러더퍼드의 가설이 어떻게 되는가를 봐야 됩니다. 일단은 요 밑에 그림으로 설명할게요. 자 알파 입자를 만들어내는 곳이 여기 있는데 이 알파 입자라는 건 무엇냐면은 핵 분열 그러니까 뭐 우라늄이 분열한다 다른 방사성 동위원소가 분열한다 그럴 때 이제 붕괴의 종류가 보통 3종류를 배우는데 그 중에서 알파 붕괴 알파 입자가 튀어나오는 핵분열에서 나오는 입자를 뜻합니다. 그 알파 입자는 뭐를 알파 입자라 그러냐면은 여기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양성자가 2개 이거 통화각 때 배웠죠. 질량수가 4인 양성자 2개면 헬륨이잖아. 헬륨인데 2 플러스야. 양성자 2개인데 전자 2개가 없대. 그러면은 핵만 있는 거죠. 헬륨 원자 핵입니다. 알파 입자는 헬륨 원자 핵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알파 입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거를 이제 구멍을 뚫어 놓으면은 이거도 안에 거의 알파선이라고 부르는 거의 빛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슝 하고 날아가. 근데 거기에다가 금을 딱 박아놨단 말이야. 금박. 박이라고 하면 얇을 박자 써가지고 얇은 금판인 거죠. 얇은 금판. 왜 금을 썼냐면 러더퍼드가 부자라서 그렇다. 그런 건 아니고 금은 우리가 금속을 얇게 만들 때 어떤 금속이 얇게 만들 때 가장 얇게 만들 수 있는 금속이 금인 거예요. 그냥 얇으면 뭐가 좋냐? 우리가 어디 갔나? 자, 원자가 좀 두껍게 돼 있다. 그럼 이제 알파 입자 쫙 지나가서 뭔가 내가 생각한 건 다른 결과가 나왔을 때 이게 두꺼워서 그런지 아니면 안에 뭔가가 있어서 그런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 두꺼워서 그렇다는 요인을 없애기 위해서 최대한 얇게 만들 수 있는 금속을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데 자 러더퍼드는 톰슨보다 이제 늦게 아까 연도 봤죠. 톰슨보다 늦어요. 그러니까 톰슨의 원자 모형을 기반으로 실험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톰슨은 여기에 전자가 이렇게 있는데 아까 책에서는 공이라 설명했지만 구름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그랬어요. 구름이니까 슝 지나가. 자, 양성자의 질량은 전자의 질량에 비해서 엄청나게 커요. 양성자가 엄청나게 무거워. 그러니까 내가 막 달려가는데 종이컵이 한 개 있는 거야. 이 종이컵 때문에 내가 뭐 방향을 바꿔서 뛰고 이런 거 아니잖아. 그냥 치고 지나가면 되니까 내가 이동하는데 거리낄 게 없단 말이야. 톰슨 모형이라면. 그러니까 그냥 쑥 지나가면 돼. 그러니까 러더퍼드는 처음에 뭘 생각했냐면은 이 알파 입자를 금박에 쐈을 때 모든 입자가 다 뚫고 지나가서 요쪽에 모든 결과가 나타나는데 100%. 이 100%가 바로 러더퍼드 가설입니다. 가설. 100%는 가설. 그래서 실험해보니까 대부분이 뚫고 나왔네. 그래 맞는데 왜 튕겨 나온 거랑 휘어진 게 있지? 휘어진 거는 그럴 수 있다 칩시다. 왜냐면은
여기 옆에 있는 요 공전체는 플러스니까 그 전자가 다른 데 가 있는 틈을 타서 샥 휘어버릴 수 있으니까 뭐 그렇다 칩시다. 근데 튕겨나면 안 된단 말이야. 내가 종이컵 때문에 뒷걸음질 친다? 뛰다가? 그런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뭐야? 나를 막는 뭔가가 거대한 게 있어야 되는 거지. 종이컵이나 페트병도 이제 있으면 그냥 퉁 치고 지나가면 되지. 내가 그것 때문에 멈출 이유는 없잖아. 근데 사물함이 2층짜리 사물함이 한 개 딱 있다. 옷장이 한 개 딱 있다. 내가 그거를 와 내가 밀려나죠? 가볍습니다. 자, 그럼 자, 그 얘기가 아니고 어쨌든 뭔가가 거대하진 않지. 왜냐면은 크기는 아주 작아야 돼. 왜냐면은 대부분이 통과를 하는데 아주 극히 일부 질량은 조그만데 엄청나게 무거운 게 있으니까 나를 막는 거야. 조그만 바위가 하나 있다 그래야 되나? 이따만한 쇠추가 하나 있어갖고 내 발을 딱 쳤다. 오씨 아픈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크기는 작아. 왜냐면은 내가 피해가면 되거든. 그런 거는 피해가는데 그게 너무 많이 있으니까 한두 개 맞아서 악 하겠죠. 그러니까 크기는 작고 되게 무거운 게 뭔가가 버티고 있다. 요거를 발견해내는 거예요. 자, 실험 결과로 봅시다. 대부분의 알파 입자는 금박을 그대로 통과해 직진한다. 가설이랑 거의 비슷하죠. 근데 그 일부의 알파 입자는 요게 중요합니다. 요게 포인트예요. 경로가 크게 휘어지거나 튕겨져 나온다. 자, 이거를 분석하니까 대부분의 알파 입자 금박을 통과하므로 금박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의 대부분은 빈 공간이다. 그러니까 원자가 이렇게 있으면은 거의 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그냥 비어 있어. 그리고 극히 일부 입자가 금박에서 크게 휘어지나 튕겨져 나오므로 이 알파 입자를 크게 휘어지게 하거나 튕겨내는 입자는 크기가 매우 작다. 아까 얘기했죠. 덩치가 너무 커버리면 내가 어떻게 하든 무조건 부딪히기 때문에 대부분 튕겨나와야 되는데 아주 일부분만 튕겨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크기가 매우 작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휘는 거는 플러스 때문에 청력 때문에 휘어버리니까 플러스 하나도 띄고 있을 거다. 그리고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자, 요거 세 가지가 정리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뭔가가 하나 딱 있고 요거 때문에 여기에 딱 부딪히면 튕겨나오는 거고 여기 안 부딪히면 그냥 지나가는 거고 가까이 가버리면은 휘어버리는 거고 요런 식으로 알 수 있는 거죠. 해서 세 가지 다시 정리해 봅시다. 크기가 작다. 여기서 크기는 부피죠. 그 다음에 질량이 크다. 그 다음에 플러스 전하를 띄고 있다. 이 세 가지를 통틀어서 이제 뭐라 했냐면은 이 세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는 입자를 우리는 원자핵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거기서 포인트는 요거 두 개를 합치면 우리는 밀도가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까 크기가 부피라 그랬죠. 부피랑 질량 나왔던 건 밀도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집에서는 여기 밀도가 크다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거까지 잘 파악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설을 가지고 실험을 하는 게 가장 과학 탐구의 기본이죠. 그리고 틀리면 왜 틀렸는지 이유를 찾아내면은 그게 하나의 위대한 발견이 되는 거야. 그래서 러더퍼드는 원자핵을 발견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러더퍼드도 이제 발견했으니까 앞에 두 분 다시 소환합시다. 자, 돌턴은 그냥 동그라미, 톰슨은 동그라미에 뿅뿅뿅뿅 마이너스가 있고 전체는 플러스. 자, 그 다음에 이제 러더퍼드입니다. 러더퍼드도 이제 큰 발견했으니까 원자핵을 표시해줬죠. 그 다음에 전자가 있는데 전자가 원자핵 주위를 돌고 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작년에 배운 궤도 없습니다. 그냥 자유롭게 돌고 있어요. 그냥 왜냐하면 전자의 운동에 대해서 아직 나온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쭉쭉쭉 돌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전자랑 원자핵에 대해서 배웠죠. 그리고 원자핵 안에 양성자와 중성자는 어떻게 되었는가? 자, 양성자부터 하겠습니다. 양성자는 조금 복잡해요. 양성자라는 입자가 존재를 할 것이다라고 예측한 사람은 러더퍼드. 근데 러더퍼드는 예측만 하고 못 찾아냈고 그 뒤에 골트슈타인이라는 과학자가 그래서 이 사람을 보통 나오는데
골트슈타인이라는 과학자가 양극선을 이용해서 양극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음극선 실험이에요. 음극선 실험인데 음극선 실험은 보통 여기가 진공이란 말이야. 다시 이쪽에 플러스 다시 적을게요. 맨날 플러스 이상해 적어. 자, 음극선 실험은 진공에서 하는데 진공이 아니라 어디서 했냐면은 수소기체가 들어있는 곳에서 진행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음극선이 진행하다가 수소기체랑 부딪혀버려. 전자가 날아가다가 수소기체에 있는 전자랑 부딪혀버려. 질량이 비슷한 것끼리 부딪혀버리니까 둘 다 튕겨져 나가버려서 뭐 수소의 핵만 나와버리는 거야. 수소의 핵은 뭐야? 양성자죠. 수소의 원자핵은 양성자죠. 걔만 남아버리니까 얘가 이제 마이너스로 싹 끌려가는 이빛이 생겨버리는 거야. 이빛. 요런 식으로 이런 빛이 생겨버리는 거야. 이건 또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단순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고 있네. 양극선이라고 부르자. 그럼 이 양극선의 정체는 무엇인가? 그를 밝혀낸 게 골트슈타인이고, 그래서 그걸 양성자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성자. 중성자는 체드윅이라는 과학자가 있는데, 체드윅이라는 과학자가 베릴륨 박판이라고 하면은 박판 얇은 판입니다. 그러니까 러더퍼드 실험에서 그 금판을 베릴륨으로 바꾼 거야. 그냥 해갖고 이것도 실험하니까 이번에는 베릴륨 같은 경우에는 헬륨하고 원자랑 차이가 얼마 안 나요. 그러니까 비슷한 질량으로 부딪혀버리니까 베릴륨이 쪼개져서 뭔가 입자가 튀어나온 거야. 입자가 튀어나왔는데 찾아보니까 뭐야? 전하가 없어. 그 플러스 마이너스 어디로 안 끌려가. 그리고 질량은 양성자랑 비슷하더라. 양성자랑 비슷한 질량을 가지는데 전하를 안 띄어. 그러니까 이거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니까 우리가 중성자라고 부르자. 해서 이제 양성자, 중성자, 전자를 전부 발견하는 과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원자를 구성한 입자의 성질 요렇게 해서 막 숫자가 엄청나게 복잡하게 나오는데 복잡하다고 다 외울 거 아닙니다. 필요한 것만 딱 보면 됩니다. 자, 양성자 설명부터 봅시다. P 이거는 양성자는 프로톤입니다. 프로톤. 그 프로톤의 P. 중성자는 뉴트론의 모르겠다. 이건가? 뉴트론의 N을 씁니다. 자, 중성자와 함께 원자를 이루는 입자로 원소에 따라 그 수가 다르다. 같은 원소는 양성자 수와 같으며 원자를 구성하는 양성자 수가 원자 번호이다. 뭐 우리 1번 헬륨, 1번 수소, 2번 헬륨 이런 식으로 부르는 그게 양성자 수에 따라서 나온다. 이건 1학년 때 배운 거죠. 중성자, 양성자와 질량이 거의 같으며 전하를 띠지 않는 입자다. 양성자와 함께 원자를 구성한다. 같은 원소의 원자로 중성자 다를 수 있다. 이걸 우리가 뭐라 불렀다? 동위원소라고 불렀다. 이거도 작년에 배웠죠. 수소, 중수소, 삼중수소. 전자, 양성자와 전하량의 크기는 같고 부호는 반대이다. 질량은 양성자 질량의 이건데 외우지 말아요. 그냥 매우 작다. 원자는 전자수와 양성자수와 같아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됐죠? 다시 올라와서 보면은 막 질량이 막 이래 있는데 외우지 마요. 그냥 양성자를 우리가 1로 생각하면은 중성자도 1, 전자도 요만큼인데 이거 안 외운다 그랬죠? 그냥 작다. 그래서 우리가 질량수라는 걸 셀 때는 질량수 개념은 양성자 더하기 중성자지 거기에 전자의 소수점을 넣어주진 않아요. 그래서 전자는 무시한다. 질량이 매우 작기 때문에 전자의 질량은 무시한다. 자, 그 다음에 전하량. 이 숫자 시험 칠 때 다 줍니다. 보기에 단 쭈쭈쭈 해서 주든지 그냥 문제 표로 주든지 줘요. 포인트는 플러스고 마이너스고 0이고 요겁니다. 해서 양성자의 전하를 플러스 1로 놓으면은 전자는 당연히 마이너스 1이 되고 중성자는 0이 됩니다. 요거만 기억하면 되는 거야. 알겠죠? 요거만 기억하면 아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자, 원자의 표시. 아까 원자 번호. 자, 원자 번호. 자, A라는 원소가 있다면은 원자 번호는 어디 적냐? 요 동그라미 1을 적어 줄게요. 원자 번호는 여기 적습니다. 원자 번호는. 자, 해서 원자 번호는 양성자 수로 정하며 원소 기호의 왼쪽 아래 표시한다. 전기적으로 중성인 원자는 양성자 수와 전자 수와 같다. 따라서 원자 번호나 양성자 수, 원자의 전자 수. 우리가 원자라고 부르면은 전기적으로 중성입니다. 이게 플러스나 마이너스 돼버리면 우리 뭐라 부르냐면은 이온이라 부르죠. 요거 알고 있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배운 거 나왔죠? 질량수. 질량수, 이거 내가 왜 줄치지? 그냥 질량수 배웠습니다, 우리. 자, 앞에서 얘기한 거, 전자의 질량은 양성자, 중성자에 비해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다. 그래서 원자의 질량은 양성자와 중성자만 쓴다. 그래서 양성자 수와 중성 합함수를 질량수라고 원소 기호 왼쪽 위에 표시한다. 그러니까 아까 A가 있었으면은 1번이 여기 있다면은 2번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알파 입자 적을 때 2, 4, H, 2 이렇게 적었죠. 자, 질량수는 이렇게 계산한다. 볼 수 있고 예시가 있죠. 탄소는 원자 번호 6번. 그 다음에 질량수는 12. 양성자 수가 6개란 얘기니까 질량수가 12면은 중성자 몇 개다? 6개다. 요거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주 쉽죠. 자, 동위 원소. 아마 오늘의 마지막이 될 내용 같습니다. 평균 원자량까지. 평균 원자량은 저번에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고 끝낼 거예요. 평균 원자량은 질량수, 원자량, 평균 원자량 설명하면서 했었죠. 그래서 간단하게 하고 끝낼 거예요. 동위원소도 통합과학에서 했는데. 자, 동위원소 양성자 수가 같아서 원자 번호는 같으나 중성자 수가 달라 질량수가 다른 원소이다. 동위원소는 화학적 성질은 같으나 질량이 다르므로 물리적 성질은 다르다. 그러니까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원소는 동위원소가 존재한다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 존재 비율이 대부분 한쪽으로 몰빵이라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신경 안 쓰고 사는데, 수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별 만들 때 수소에서 중수소 또는 삼중수소가 돼가지고 헬륨 원소가 만들어진 핵융합 과정, 태양에서 일어나는 반응이죠. 그걸 할 때 다 배운 내용들입니다. 읽어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과학 돋보기 보면은 요 숫자 보죠. 만드는 조합, 수소 1, H2O는 H랑 O랑 H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으니까 H의 종류가 1, 2, 3 세 가지, O의 종류가 16, 17, 18 세 가지. 문제에 따라서 16, 18만 나올 수도 있는데 그 조합에 따라서 이제 몇 가지가 있는가 해서 분자의 종류를 묻는 문제가 있을 거고, 분자의 종류는 요거 답니다. 그 다음에 질량, 그러면은 세야 돼. 18, 19, 20, 21, 22, 23, 24 요런 식으로 세야 됩니다. 질량을 세면 분자의 종류는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질량을 셀 때는 요런 식으로 세줘서 이제 다양하게 하는데, 재밌는 게 그 트리겐트루 KBS에서 했었던 트리겐트루 1화과 2화를 보면은 이게 기억이 안 나는데, 실제로 그 영상이 나오는데 물이 있고 그 밑에 얼음이 나는데 우리는 얼음을 물에 뜬다고 배우죠. 근데 이 중수소로 이루어진 얼음은 가라앉아요. 물보다 무거워서 가라앉아. 그래서 실제로 이거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중수소로 이루어진 물을 중수라고 부르는데, 이거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저기 원전 볼 수 있어요. 원전 중수로라고 있죠. 중수로. 거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방사성 물질이에요. 이건 이 자체로 이미 방사성 물질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몸에 한두 개 정도 괜찮지만 꾸준히 맞게 된다면 그렇게 좋은 물질이 아닙니다. 자, 평균 원자량. 자연계,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연계에 존재하는 모든 원소는 동위원소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들의 평균치를 고려해줘야 돼. 그래서 자연계에 존재 동위원소의 존재 비율을 고려한 평균값, 그게 이제 우리가 평균 원자량이고, 요거 평균 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자량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성자 더하기 중성자 한 질량수, 그 다음에 탄소를 기준으로 해서 그걸 비교한 상대값인 원자량, 그 다음에 요거 동위원소의 존재 비율을 고려한 원자량인 평균 원자량, 이 세 가지가 값이 다 비슷합니다. 다른 거 두 가지 있었죠. 염소와 브로민. 까먹으면 안 돼요. 이거 다른 거 두 개는. 나머지는 거의
요걸로 계산하면 됩니다. 우리는 알고 있는 질량수 값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자, 평균 원자량 구하는 방법 계산 쭉 나오는데 이거 이미 우리 했어요. 그냥 읽어봅시다. 붕소는 어떻게 구하는가 해서 쭉 나오고 요거 읽어보면 됩니다. 요거도.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요거도 몇 문제 안 되네? 자, 8문제니까 요거도 일주일 정도 주면은 문제 풀 수 있겠죠? 보자. 그래, 8문제면 일주일이면 풀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과학자 우리 3명 했죠. 5명 한다 그랬는데 3명 했죠? 그러면은 이제 다음 보어. 다음 시간에 9차 시에는 보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어는 우리가 통합과학에 잠깐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은 수고.